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70대 초반의 뉴욕 주민인데 남편의 정신질환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800불과 월 1200불을 받고 있고 몰게지가 없는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뉴저지에서 살고 싶은데 생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노후에 병환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안 된 얘기죠. 네. 예, 부부 같이 살다가 이렇게 한쪽이 병이 질환이 생겨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제대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우선 이분은 이제 디보스를 하게 되면요. 네. 지금 두 분이 소셜시큐리티를 800불과 1200불 받고 계시는데 네. 800불은 아마 본인 거고 부인 거고 1200불은 남편 건 같습니다. 네. 그런데 디보스를 하게 되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디보스 베네핏이 있습니다. 디보스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으로 네. 부인이 800불보다 조금 더 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보다 더 많이 1200불 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800불이나 800, 900불 정도나 이렇게 조금 더 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기본 자산이 되고, 예.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집의 재산이 이제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분할되면은 분할 받은 그 액수만큼은 네. 이제 부인 거가 되고, 부인 거가 돼서 이제 뉴저지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거는 개인 자산이 됩니다. 그렇죠. 네. 부인 소유 포션은 부인 개인 소유가 되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만 불짜리 집이 둘이 나눴을 때 10만 불의 자산을 부인이 갖게 되면은 네. 그걸 가지고 뉴저지에 오게 되면은 네. 그 10만 불 자산 때문에 네. 다른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인컴이 돼서 그런 거죠. 이제. 네. 아니, 인컴도 되고 또 그 돈이 세이빙에 있게 되면 또 네. 그 에셋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개인 자산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처리나 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혼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받은 돈을 뉴저지에 와가지고 바로 집을 구입해 버린다든지, 네. 액수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집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포데블 하우싱을 간다든지 아니면 코업으로 들어간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집을 구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 집만 가지고 있고 그 부인은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이 이제 그 디보스 베네핏까지 합해서는 900불이나 1000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베네핏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불을 소셜시큐리티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선 부인이 뉴저지 메디케이드도 가능하고, 네. 또 메디케이드만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약값이니 뭐니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파 B 프리미엄 143불 내는 것도 지금 면제가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따릅니다. 푸드스탬프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SSI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돼서 본인이 사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뭐 아파트 사기도 곤란하고 어중간해서 그냥 은행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그 가지고 있는 뱅크 자산 때문에 네. 모든 베네핏이 해당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알아가지고 플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인데 이 자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디보스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혜택
그러니까 배우자 혜택에서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이혼을 하면서 이혼의 배우자 혜택은 네. 소셜 시큐리티의 디보스 베네핏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나이가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통 소셜 시큐리티는 이제 65세가 지나야 되잖아요. 66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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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디보스 베네핏은 더 나이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제 디보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디보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네. 62세부터입니다. 아, 62세. 예, 62세부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이분들 낮으신 분들한테는 네. 그 연령적인 제한은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이분의 경우는 네. 과연 그 남편 질환 케어를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혼을 안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남편이 양로를 간다든지 이제 그 케어 시설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부인이 결국 혼자 살면서 네. 이제 그 재산도 유지하고 예. 또 남편은 남편대로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널싱홈에 계시게 되죠. 네. 근데 그럴 때 부인은 만약에 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남편이 갖고 있게 되면은 널싱홈에 네. 부인에게 예.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되도록 메디케이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거 이제 그 부인이 지금 800불이나 900불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네. 살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네. 그 미니멈 그 혜택을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이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네. 이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뉴욕에 계시다가 이제 남편이 널싱홈 가고 난 후에 본인은 뉴저지로 오겠다 하면 그것도 이제 집을 정리하고 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네. 예, 집을 정리할 경우는 이제 널싱홈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애거리의 일부를 그 널싱홈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지금 남편분이 이제 이혼을 안 하고 남편분은 이제 널싱홈에 가시고 예. 그리고 부인은 이제 그냥 커뮤니티에 남아서 그 집에서 계속 사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냥 뉴저지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남편은 이제 널싱홈에 있지만 예. 그러면 이제 집을 팔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팔게 됐을 때 이때는 메디케이드는 그 회수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남편이 널싱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집을 팔게 되면은 네. 널싱홈 가신 분이 1차적으로 그 귀속이 됩니다. 그 판 액수가요.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인은 네. 널싱홈을 상대로 해서 리걸 수유를 파일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액수를 보장을 받도록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뉴저지하고 뉴욕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네. 뉴저지는 그때 그 보장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미니멈 보장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되는 게 24,000불이고 24,000. 네. 예, 뉴욕은 74,000불입니다. 맞네요, 액수가. 예, 네. 74,000불이면서 맥시멈 12만 불까지입니다. 네, 12만 불까지. 네. 네. 그러니까 그 반도 범위 내에서 네. 재판을 해야 되죠. 아. 그때 재판은 이제 널싱홈하고 하는 겁니다. 네. 부부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